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지역은 10개 선거구 대부분이 후보군을 확정했습니다. 여야 후보 대진표 확정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갑지역구는 주철현과 이용주, 김승호 예비후보 등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예비후보의 출마 배경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투표일까지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목포에 살고 있는 부부 2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강진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지역은 10개 선거구 대부분이 후보군을 확정했는데요. 여야 후보 대진표 확정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후보들이 전남 지역 선거에 뛰어들었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이 전남 지역 선거구별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선거구는 모두 10곳.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야권에서는 일부만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포 선거구에 김원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여수갑에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 여수을에는 김회재 전 광주지검장,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는 서동영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인권특보가 본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에는 김승남 전 의원, 해남안도 진도는 윤재갑 전 해군 군수사령관, 영암무안 신안은 서삼석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야권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목포의 황규원 캐릭터 콘텐츠 문화진흥원 이사를, 여수을에는 심정우 전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는 천하람 젊은 보수 대표, 나주와순에는 최공재 영화감독 등 4명을 본선 주자로 확정했습니다. 민생당은 목포의 박지원 의원을, 영암무안 신안에는 이윤석 전 의원, 해남안도 진도에는 윤영일 의원이 각각 공천됐습니다. 그러나 고흥보성 장흥강진의 황주영 의원은 아직 공천을 접수하지 않았고 여수을 주승용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의당 후보는 목포 윤소아 의원, 여수을 김진수 한국작가회의 이사,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에는 강병택 놀빛 송산마을학교 대표,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에는 이경자 전 보육교사 등 4명입니다. 민중당은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에 김선동 전 의원,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에 유현주 전 전라남도 의원 등 6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여수을 경선에서 컷오프된 권세도 전 광명경찰서장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전략공천으로 출마 기회를 잃은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LG헬로비전이 선거구별 후보자를 만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 갑지역구 주철현, 이용주, 김승호 예비후보의 출마 배경과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3월 24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수 갑선거구 예비후보자는 모두 3명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입니다. 주철현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민선 6기 시장을 역임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과 여수 유치, 여수항을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항으로 육성,
서울과 여수를 잇는 2시간대 철도 운행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와 서울 간의 철도 교통을 2시간대로 단축시켜가지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산단에 있는 건설 프런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작업복 세탁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단 건설 프런트 근로자 복지센터를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소속 이용주 예비후보입니다. 이용주 후보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후보의 출마 배경으로는 정치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 고향 여수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대표 공약은 20년째 지지부진한 율촌 2, 3산단을 조기 착공해 공장 부진안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청년과 은퇴자의 생계 지원 대책 마련,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유치 등이 담겼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단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율촌 2산단, 3산단이 조속히 준공되어야지만이 여수에 새로운 제조업 기지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노령수당을 대폭 확대해서 1년에 연 1,000만 원까지를 소득 수준의 차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승호 예비후보입니다. 김승호 후보는 직업과 학력, 이력 등 관련 선거 정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주요 정책대로 국민배당금 매달 20세 이상 150만 원 지급과 코로나19 지원자금 18세 이상 1억 원 지원으로 알려졌으며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주철현, 이용주, 김승호, 3자 구도가 형성된 여수 갑선거구. 21대 국회의원 배지는 어떤 후보에게 주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무소속 정의나 노관규 예비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 선거구 분구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소속 정의나 노관규 후보는 21대 총선에 승리해 인구 5만 5천여 명의 순천 해룡면을 광양 곡성 구례에 붙이는 것이 아닌 순천시만의 독립적이고 온전한 2개의 선거구 분구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후보들이 성난 순천 민심을 확인하고 선거구 원상 회복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선거구 회복을 통해 순천 시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만간 본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선거일까지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3월에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진행됩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기간 몸이 불편한 유권자나 선원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 신고와 명부 작성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명부가 나오면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해외 거주자를 위한 재외투표, 7일부터 10일엔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 대상은 거소투표로 신청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지 못한 분들의 상으로 해가지고 거소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선 출마자의 후보 등록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정당 기호는 현역 의원의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앞번호가 부여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1,500만 원과 함께 신청서와 전과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15 총선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엔 거리 유세가 가능하고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은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학교 방문이 가능하지만 교실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비방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대 총선은 18세 이상 청소년이 참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엘로비전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내수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좀 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4차 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제 허용으로 인해서 4차 산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자님들은 대체나 쏙 선거 할 때만 오지 제일 그전에는 오도 안 하면서 또 우리가 원한 것도 또 해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자기들만 막 꼽아주라고 그 난리를 치고 다니는 쓰겠어요. 오직고요 서민들이 잘 살게 이 아리짱 좀 살려주고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서민들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뭐요. 이럴 때만 오지 말고 끝나면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아리짱을 이어놓으면 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좀 먹고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하면 쓰지 않을 거예요.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안에 이어 목포에서도 추가로 2명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24일 목포에 거주하는 60, 70대 부부 2명이 민간기관 1차 검사에 이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검사에서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목포 연산동에 있는 마트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붕어빵을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부부를 강진의료원으로 이송하고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성은 무안의 한 교회에서 지난 8일까지 종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한 결과 오늘 오후 2시에 두 사람 모두 최종 양성으로 판정되어 강진의료원에 현재 격리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동거 중인 아들 1명과 지난 22일 함께 식사를 한 딸 2분, 손자 2분 등 가족 5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확진자가 방문한 목포시 소재 내과 의원은 임시 폐쇄 후 방역을 완료하였으며 의료인 등 11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도 신속 대응팀과 목포시 역학조사반에서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한 자세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동승자 5명 가운데 4명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공항 리무진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등 동승자 5명 가운데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현재 경찰의 협조를 얻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가족들도 접촉한 사실이 없는 만큼 가짜뉴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나온 6번째 확진자는 그동안 유럽에서 거주하다가 최근 항공편으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공항 리무진을 타고 목포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지침을 내놨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건데요. 생계격성에도 지침을 따르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정부 방침을 지키지 않다 행정명령을 당한 곳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 헬스장에서 지난 주말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주 동안 문을 닫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또 다른 헬스장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정부 지침이 이제 너무 강력하게 이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외출은 일단은 못 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기본 회원님들 이제 최근에 등록하시는 회원님들도 이제 이렇게 2주 쉬어버리면은 이제 등록한 그 이유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환불이라든지 이런 문의들도 좀 있고. 동네 태권도장은 휴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학생을 받지 못한 지도 어느덧 한 달째. 생계 걱정에 다시 문을 열까도 고민했지만 2주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수입이 아예 없어서 다른 알바나 뭐 이런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런 거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경제적인 걸 둘째 치고.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특정 유흥업소에 손님이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려면 정부가 만든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23일 하루에만 4,000곳에 가까운 전국 다중이용시설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위반 시설에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 하지만 모든 시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자율적인 그런 협조일 것 같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서울시도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아주 공감하는 어떤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본 소상인을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 2주간의 골든타임이 누군가의 피해로만 남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3만 3천여 명이 요양병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어 집단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방역관리 의무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강조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중단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5도에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4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금세 떨어지는 만큼 옷차림을 보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10개 시군의 건조주의보는 이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꽃이 하나둘 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벚꽃은 이번 주 후반 들어 개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봄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역민들의 긴장감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